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기 북부지회장 이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택시 현장에서 택시 운전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 6일을 일하고 있고 하루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가끔 이제 승객분들 중에 요즘 택시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잠깐 멈칫하죠. 사실 자신의 임금 체계나 내 소득을 남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14년째 그렇지만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 그 승객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하러 이 일을 하느냐,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근데 직업이란 게 이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바꾸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 제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씁쓸합니다. 진짜. 저희 택시 쪽의 임금 체계는 워낙 복잡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어떤 분야에 있는 분도 이 택시의 임금 체계를 딱 한 번에 알아듣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택시 특별법으로 있는 택시발전법, 최저임금법, 이 네 개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보통 일반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월 209시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을 텐데, 저희 택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산학금제가 워낙 오래된 이 뭐 공식적인 제도도 아닌데 그 택시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버리지 않고 이미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버리지 않고 2020년 산학금제가 법으로 금지되니까 다시 기준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시 산학금제로 회귀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짚어볼게요. 법안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좀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저희 2019년도 4월 18일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택시 임금 체계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인데, 이때 그 택시 회사들이 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 근로 시간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매년 뭐 늘어나니까 매년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 사업장에도 보면은 3시간 한 30분 정도 됩니다.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근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 10시간, 격일제 같은 경우는 거의 2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 임금은 3시간 30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 114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 있고 난 후에 사실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주 40시간에 대한 임단협이 체결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회귀한 게 대부분이고요. 저희 노동자들이 이 사건 이후로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또 이 택시 사업주들, 사용자들의 소송이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 16년, 23년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6조 5항에 보면은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는 건 추가 운송 수익금을, 산학금을 제외한 요거를 위헌 소송을 3번이나 냈는데 일관되게 위헌이 아니다는 헌재 판결이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저희가 산학금도 법으로 금지돼 있고 주 40시간에 대한 게 이제 올 8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죠. 지금 저희 택시지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거의 15년 이상 투쟁하면서 만들어낸 법인데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전 지부장이셨던 김재수 동지가 510일 동안 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으로 만드는 택시 발전법이거든요. 예, 이게 올 8월 달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그 작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박영환 동지가 몸에 분신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분이 노동청, 시청, 구청, 택시와 관련된 모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우리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업주는 지금 구속돼서 지금 실형 선고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올 8월 달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대통령으로 꼭 시행했으면 바라겠고요. 지금 올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택시지부에서 그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하루 소정 근로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미만인 경우가 4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절반 50%는 소정 근로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하고요. 실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응답자 75%는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도 41%에 달합니다. 택시비가 올라도 기준금, 산학금 인상으로 저희는 뭐 실질적으로 택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이런 말들 해요. 택시비 오른다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이 한숨을 쉽니다. 왜? 또다시 산학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인단협 교섭을 들어가서 모든 수당도 없고 순수 시급으로 해서 그때 당시 116만 원의 그 최저임금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110만 원의 월급이 돼서 2023년도까지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회사에 갖다 내야 할 산학금은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결국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그 택시기사들의 임금은 15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특례 조항 때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 58조에 보면 근로시간 특례 업종 2018년도 법 개정 이후에 5개 업종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판결문에도 보면은 이 전액관리제가 정착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대법관 4분이 내셨었는데 지금 이게 빨리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 법이 이미 97년도인가 제정이 돼서 전액관리제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2000년도 이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할 관청, 노동청, 시청 아무리 진정을 넣어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법으로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지난 박영환 열사 그 분신 사건 때 이미 다들 알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법인 택시 현장의 노동자들이 평균 나이가 63.5세입니다. 개인 택시가 65세이고 과연 그럼 이렇게 고령화된 원인이 무엇인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소득에 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 법인 택시 노동자들 수입이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받는 안정된 일자리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경쟁이 생길 겁니다. 이 법인 택시를 하러 오려고 하는 연령층도 낮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임금이 안정이 되면은 서비스는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왜? 내가 그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최저임금도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한 번도 그걸 못 받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 오늘 급여일인데 얼마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매달 틀립니다. 매달. 심지어 올 초에는 뭐 120만 원, 130만 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25일에 그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임단협 관련해서 신문회의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시청 주무관이 2년마다 바뀌어서 새로 오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심지어 지난 25일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갔었는데 공익위원들까지도 저희 택시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이해를 못해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원인이 저는 택시를 담당하는 관청에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법만 그대로 시행만 한다면은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관청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 최저임금은 그 어느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용자들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게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은 작년에도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달간 천막농성을 했지만 그 실망이 240원 올랐습니다. 저희 택시 뭐 일반 직종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식대도 없고 교통비도 없습니다. 매일 밖에서 그 저희 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데 아무리 싼 집을 가도 2,000원 이상 오르지 않은 데가 없고요. 진짜 요즘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노동자들 사실 문화활동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그 택시지부와 최저임금이 열리는 그 천막농성하면서 작년에 너무 많은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최저임금만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물가가 전혀 안 오릅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이 2.5% 올랐습니다. 올해 물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게 최저임금인데 올해는 좀 현실에 맞게 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각종 꼼수로 최저임금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으면서 택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뭐 말 안 해도 분명히 이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지급하면 택시 현장 지금 서울의 법인 택시 가동률이 32%입니다. 40%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더 가속화될 거고요.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택시 노동자는 더 없어질 것이고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통회관, 잠실에 있는 교통회관이나 이런 데 택시 시험을 보는 데를 가면은 택시 회사에서 기사들 유입시키려고 나오고 지금 아예 나가질 않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 감소할 게 뻔한 것이고 최저임금 차등 지급 대상이 된다면 택시 현장 지금보다 더 악순환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은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좀 대폭 인상되길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